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좀 좋은 약을 오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. 3세대 폐암 치료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렉나자, 오시모팀이 이 두 가지인데요. 두 가지 장단점? 뭐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? 사실 거의 코카콜라랑 펩시랑 비교하는 정도인데요. 단점들을 꼽으라 그러면 단점이 있군요. 네, 네네. 1세대부터 3세대까지 EGFR 약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저희가 짚어본 적이 없어서 이 약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세대 약물은 사실 가장 최초에 나온 거고요. 2009년에 최초 개발돼서 제피티닙하고 얼로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게 이제 2세대라고 하죠. 2세대는 사실 그 다음으로 조금 더 EGFR을 광범위하게 억제를 해보자 해서 헐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다 억제를 하는 그런 약으로 개발이 돼서 그 두 가지 약제가 또 있는데 이제 아파티닙하고 다코미티닙. 네, 그런 두 가지 약제가 있고요. 가장 최근이 3세대겠죠. 한 가지 약제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이제 오시머티닙. 네, 그 약이 있었고 단독 점유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에서 레이저티닙이라는 약을 개발 성공을 해서 지금 다 두 가지 약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. 세대마다 두 가지 약물이 나와 있는 건데요.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요. 사실 그 약제의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1세대나 2세대를 썼을 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나면은 약이 안 듣는 상황이 오거든요. 약을 복용을 해도 또 폐암이 커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이제 내성이라는 건데 이런 내성을 이제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또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T790M이라는 EGFR 내에 또 다른 유전자가 이제 발생을 해서 더 이상 1세대, 2세대 약제를 결합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해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그럴 때 이제 3세대가 역할을 하게 되죠. 3세대는 그 유전자 변이도 효과적으로 이제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세대, 2세대보다는 훨씬 더 작용 시간도 길고 또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 아주 선택적으로 잘 작용을 하고 또 부작용도 훨씬 더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3세대 폐암 치료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렉나자, 오시모팀이 이 두 가지인데요. 두 가지 장단점? 뭐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? 사실 거의 코카콜라랑 펩시랑 비교하는 정도인데요. 단점들을 꼽으라 그러면 단점이 있군요. 네네. 궁금합니다. 각각 이제 부작용이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아까 렉나자는 이제 말초신경에 이상 감각 이상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. 네, 심장 독성이 뭐냐면 이제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심근에 그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은 근데 이 부작용은 조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.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는 갑자기 이제 또 심장 마비나 심근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그런 부작용은 좀 다른 상태이고요. 그리고 용량도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80ml 정 한 알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용량을 줄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줄이게 되면 40ml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240이라는 렉나자 그 세 알 드시는 약이 이제 사실 두 알로 줄여도 효과는 유지가 되고 그런 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있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렉나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EGFR의 돌연변이의 종류에 상관없이 엑손 19 딜리션 그 다음에 L858R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플로라 데이터에서 보면 L858R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시아인과 또 L858R에서는 효과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대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기존의 항암제에서도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항암제 내성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진료실에서는 CT로 판정을 하고요. 네, CT를 2, 3개월에 한 번씩 찍게 되는데 CT상에서 이제 측정한 그 종양의 크기를 이제 몇 센치인지로 측정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줄었을 때에 비해서 20% 이상 커졌을 때를 이제 질병이 진행했다. 그러니까 내성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 또 다른 것은 없던 곳에 새로운 전이가 생기는 경우. 예를 들어서 뇌전이가 없다가 뇌전이가 생기는 경우. 그럴 때 이제 내성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성이 일어나는 기전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그 유전자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. 우리가 EGFR을 그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를 썼을 때 암세포들이 굉장히 똑똑하게도 그 자기의 돌연변이를 바꾸거든요. 새로운 돌연변이를 또 만들어서 이제 그 내에서 이제 약제를 반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전을 하는 게 가장 흔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 유전자 변이를 이제 선택을 해서 생존하고 있는 암세포가 여기를 막았을 때 또 다른 길을 우회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MET, MET이라는 유전자를 또 발현시켜서 이쪽으로 이제 먹고 사는 통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결국 내성이 원발 유전자에 생기느냐 아니면 새로운 유전자로 생기느냐 그 두 가지로 사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, 교수님? 사실 비율이 이제 EGFR 같은 경우는 T790M이 생기는 게 60%. 네, 나머지가 이제 또 매시나 다른 또 이제 내성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정말 암세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. 네. 인간이 따라가기가 바쁩니다. 그러니까 자체 업그레이드. 네. 저희는 항상 그냥 따라가는데 지쳐 있고요. 네, 그때 이제 따라가는. 내성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환자분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있을까요? 조직 검사를 왜 하나요? 네, 사실 이제 조직 검사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힘든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시는 이유가 내성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유전자를 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유전자를 네. 보려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하는 게 이제 또 조직을 직접 채취하는 것도 있지만 혈액으로 하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내성을 예방할 수는 없나요? 뭐 이런 그건 안 되는 그거는 거죠?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까지 기술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내성이 생기면 치료를 포기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 아직 그 폐암이 난치성 암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가 계속 개발돼야 되는 거고 그 새로운 내성이 나타났을 때는 또 그 내성에 맞춘 연구가 또 돼서 또 새로운 약이 개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약 임상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드시 좀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폐암 치료제도 종류가 많잖아요. 특별히 내성이 잘 생기는 약제가 있나요, 교수님? 내성이 잘 생기는 약제라기보다는 이제 EGFR 쪽에서는 사실 내성이 그 생기는 기간을 따지거든요. 기간. 네, 기간.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내성이 온다 이런 평균 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는 10개월에서 12개월, 2세대 같은 경우는 뭐 13개월에서 16개월. 근데 3세대가 가장 현재 길고요. 18에서 20개월. 네,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좀 좋은 약을 오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. 이 내성 문제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뭔가 발전하고 또 새로운 약제가 나오고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4세대 약이 이미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약이 있고요. 약제로는 이제 뭐 BBT176이나 BBT207, 그 다음에 제인츠 바이오에서 나온 이제 진 A02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루프린트사에서 나오는 BLU945. 테라펙스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임상시험들이. 그래서 이런 약들의 임상시험을 참여하시는 분도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 그 이런 약제들의 공통점은 타그리소나 이제 렉라자를 쓸 때 나오는 내성이 또 다른 게 이제 EGFR의 C797S라는 돌연변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잡는 약입니다. 그래서 3세대에 내성 왔을 때 돌연변이를 잡는 그런 약들이 이제 4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런 약들이 앞으로 또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교수님,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제 폐암이 진단되면 굉장히 이제 좌절하시고 또 실망할 수 있는데요. 사실 이제 그럴 때 치료에 있어서
어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아니면은 또 누가 이런 약을 먹는다더라 하는 주변에 소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제 100명의 환자를 보면 100개의 처방이 있듯이 그 각각의 암이 다 다르고 또 환자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소신을 가지고 정말 딱 집중해서 치료에 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